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집과 관련한 신조어들이 많죠. 전세 난민도 있고 민달팽이족도 있습니다. 껍데기 없이 맨몸으로 다니는 민달팽이처럼 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사는 데서 참 중요한 부분인 집. 오늘은 집과 관련된 법안을 살피겠습니다. 이 주거복지기본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서민들의 삶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활동 방향 또 가고자 하는 목표 어디에 두셨는지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800만 세입자가 있습니다. 네. 전체 가구의 44%가 좀 넘게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적정한 임대료 네. 그리고 안정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거든요. 네. 서민복지주거특별위원회는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이 서민들은 치솟는 이 물가와 더불어서 네. 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위 20% 세입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네. 가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네. 50.7%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군요. 네. 이제 평균으로 보면은 서울시 평균은 30%입니다. 좀 더 네. 가계소득이 더 높은 계층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독일은 23.8%고요. 네. 또 영국은 18.2%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취약한 계층한테는 주거비의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우리가 이제 좀 널 따라 배우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은 네.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적정한 임대료에 대한 권고가 늘 나가고 있고요. 조사해 갖고는 늘 보여주고 있죠. 네. 아주 자세하게. 네. 그리고 임대 기간이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임대하는 주인이 네. 나가라고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든지 네. 또는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겠다든지 이런 네. 거가 아니면은 그냥 보장받게 하는 곳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2년 보장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약갱신해서 2년 더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계약갱신 청구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세입자들에 대한 정책이 야박한가 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네. 저희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서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네. 이제 관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재정법으로 발의를 하셨거든요. 예, 예. 이 당시에 발의하시게 된 배경은 지금 상황보다 조금 그나마 좀 덜했을 때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왜 발의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우선 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문제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년 가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점차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법안을 내면서 살펴봤을 때 네. 이제야말로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이 정말 근본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각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헌법에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무 교육도 하고 공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듯이 네. 주거 복지권이 헌법의 35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아주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
영구임대주택 이런 거죠. 네네. 그걸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일정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 그 44%에 해당하는 네. 많은 서민들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될 때가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주거복지 기본법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뭐 우리 국민들 최대 고민이 집, 뭐 또 자녀 교육, 또 네. 의료 관련한 이제 문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주거 복지라는 것이 이제 단어만 들으면 대충 이러이러한 의미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네. 이참에 주거 복지의 그 근본 개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고요. 예. 이 최저 주거 기준하고 목표 주거 기준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 35조에는 네. 국민들은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된다. 이것이 네네.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명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민들이 찾아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장기적으로 안정된 네. 기간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또 쾌적한 주거 네. 공간을 보장받는 것,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주거 복지라고 할 예. 때. 그래서 지금 최저 주거 기준 네네. 이것은 현행 법에는 없지만은 이 주택법 시행 규칙에는 나와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게 국가가 굶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런 기준은 갖고 살아야 된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최소한의 주거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주거 총 면적은 14제곱미터. 그러니까 하나의 방 하나의 이제 부엌이 네. 있어야지 된다. 네. 뭐 이제 그리고 그 외에 뭐 3인 가구가 되고 4인 가구가 되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기준. 네네. 이것이 이제 최저 주거 주거 기준이라고 기준. 네. 그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목표 이제 주거 기준이 예.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법입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주거복지 기본법 하면서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목표 주거 기준은 이제 통상적인 가정. 네. 아주 이제 최저 가정이 아니고 네. 통상적인 가정에서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자꾸 만들어서 네. 그걸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 목표 주거 기준이 됩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4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으로 하면 방 2개, 부엌 1개, 네. 면적이 36평방미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12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4인 가족이 살기에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최저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목표 주거 기준을 하자면은 네. 방 4개, 방 4개. 부엌 1개, 그리고 66평방미터 20평 정도가 네네. 되면 좀 쾌적한 공간이라고. 방이 뭐. 4개입니까? 네네. 아, 예. 네. 그런 정도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목표 주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제가 독일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자기가 가서 혼자 이제 유학생으로 가서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이제 방 1개와 부엌 1개 있는 방을 얻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니까 네. 아기가 살 수 있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라 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목표 주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급빈자가 아니지만은 그런 도움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이 네. 목표 주거 기준을 만들고 주거 복지를 시행하는 네. 정부가 도와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근히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주거복지 기본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주거 복지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 이건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네, 이런 것들을 제35조. 네,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네.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다 더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고 큰 그림은 5년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도록 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예, 전달 체계로서. 네, 구축하고 그다음에는 주거복지 수거권을 보다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임차 보증금을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네. 권리, 또 주택 개량 신청권 뭐 이런 것들을 권리로서 명확하게 해놓고 예, 있는 예. 것입니다. 아하. 방대한 내용이면서도 사실은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는 거의 하나에 귀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주거복지. 네.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거복지 기본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이제 주거비 부담 완화. 앞서 말씀해주신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재원을 어떻게 이거를 확보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이 최저 네. 주거 비용에 대한 거는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재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된 가구가 127만 가구인데요. 127만. 예. 네. 이제 이분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주거나 네. 또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또 집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주택을 개량해 주는 거 아주 형편없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한 예. 주택을 갖고 예. 있을 때 개량비를 주는 것 이런 거죠. 근데 현재 주거 급여로 97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97만 가구 혜택을 보면은. 근데 이제 127만 가구 그러니까 한 30만 가구. 네. 그러니까 30만 가구만 더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현재로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한테는 거의 100%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네. 정도는 될 수 있죠. 네. 뭐한 3천억 원 가량 더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은 지금 주택 도시 기금이 있는데요. 네. 뭐 상당한 이제 그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 105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 가능하다. 네. 네. 근데 그 이 주거복지 기본법안에 명시돼 있는 주거복지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주거복지 사회보장 수급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네. 법안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하고 수급권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도 이참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수급권이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주거 보장을 받을 권리 이게 수급권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이제 수급권의 경우에는 네. 임대주택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수급권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권이죠. 네, 신청권. 예. 또 임차 보증금, 임차료 보조금 신청권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 개량 지원 그리고 개량 지원비를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다 주거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이미 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갖고 네. 법안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네. 이런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의 우선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수급권자의 기준은 그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지금 예, 국한되어 있는 현진되고 것이죠? 있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주거복지지원센터 이 앞으로 해나가게 될 기능 또 이 주거복지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반 사회복지사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센터가 전달 체계로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상담하고 수급권 등이나 또는 좀 앞으로 그보다 더 나은 상태를 요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네. 세입자로서의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 다음에는 아까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또 많이 찾아서 네. 실제로 이러한 법이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을 찾아서 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런 것이 이제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센터에서는 주거복지사를 교육하는 일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주거 이제 복지사는 뭐 이런 저런 복지사가 있지만은
다른 이 뭐 보건에 대한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거 또는 장애인 복지라든지 하고 달리 또 주택 복지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한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주거복지사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이제 자격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주거복지사라는 자격도 따로 또 갖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쪽방촌 같은데 네. 특히 그 아주 저소득의 독거노인들이 네. 기거하시는 곳을 그렇죠. 보면은 뭐 창도 없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주거 그렇죠. 조건 중에서 최악인데 그럼 앞으로는 이 센터가 이런 것들까지 좀 찾아가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기준에 약간 미달한 경우에 네. 뭐 방 한 개, 부엌 하나 뭐 이렇게 그것도 안 되는 곳도 안 되는 있고. 곳이 예, 많잖아요. 예. 그것들은 개량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서 네. 개량하게 해주는 네, 네.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전세 또 월세 전세도 또 좀 드물어졌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사시는 분들에게 특히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법안입니다. 앞으로 더 의견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든가 논의가 필요해서 절충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법안을 내놓은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네.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별로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들 주택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네. 법들을 여야 합의로 네네.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로 주거복지기본법도 2월 국회 안으로 통과한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거복지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은 빠른 속도로 한다면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거복지 기본법안 2012년 11월 2일에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네. 두 번째로 입법 예고된 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어가는 개정 네.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 임대주택법 개정안 여쭤봐야 네. 될 텐데 요거는 왜 이 입법 발의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이 임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800만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임대를 하는 분들과 또 임차하는 세입자들이 있게 되는데 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면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통계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굉장히 절실한 시대가 된 만큼 이런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네네. 그러려고 하면은 임대 등록제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자 등록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었던 네, 원인이 그렇죠. 바로 네, 이런 부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파생됐던 문제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임대인 네네. 또는 많은 집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임대 사업자들이 네.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데 맞아요. 주변에도 그분들이 많습니다. 등록하면은 공연히 세금만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뭐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등록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도 등록제를 만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정확한 정보를 가지려면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그러면 세금 폭탄을 맞을 거기 때문에 네. 그만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세 월세를 올려서 전월세 폭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또 그래서 네. 섣불리 만들 수가 없다. 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등록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폭탄을 맞지 않고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또 그걸 전월세 폭탄으로 전가시키지 않고 연착륙을 시키는 네네. 방안을 연구해서 내놔야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연구해서 같이 내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개선점은 네. 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쪽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럼요. 해야 네. 되는 쪽으로 네.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핵심 것이죠.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등록하면은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세원이 다 노출돼서 네. 세금 맞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오랫동안 안 해왔는데 그렇죠. 갑자기 하게 해서 생겨나는 불안감이 또 전월세 상승으로 옮겨가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네. 해서 그 5년 이상 임대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네. 50%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요. 아. 그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임대를 안정적으로 네네. 하시라는 거죠. 네네. 10년이고. 네네. 그리고 그거는 새로 등록한 이후부터를 이렇게 따지는 시기죠. 네.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자연히 이제는 10년이 지나면 내가 이제 세금을 좀 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식의 준비도 해가면서 그렇군요. 해 나가고 또 세금을 뭐 크게 안 낼 수 있는 또 부담 안 되게 하는 방안들도 찾아야 되겠죠. 또 등록하기 전에 본인이 받던 임대료에서 얼마 이상을 올려받을 수 없는 무슨 상한선을 좀 정해줘야 되는 그거는 것도 요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네.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뭐 국민 건강 이제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것도 그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부분도 또 정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퇴직하신 분들이 네. 노후의 대책으로 한 2개 정도 네. 뭐 이런 뭐 이제 임대업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든지 60세 이상으로서 네.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준비를 잘 해서 그러셨군요.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뭐 다 찼습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추진 중이신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시면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제라든지, 그다음 네.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년 살고 나가야지 된다. 그리고 이 집값을 올려달라.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한 4년은 유지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되지 않은가. 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들은 네. 굉장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같은 네.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이런 네. 걸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세입자 보호 정책이 얼마나 소홀했던가 이번 기회에 꼭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